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식물의 잎이 나왔는데요. 지금 가를 보게 되면 울타리 조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두껍고요. 나를 보게 되면 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울타리 조직이 얇습니다. 이 왼쪽 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거는 빛이 강한 환경에서 잎이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빛이 강하다는 소리는 빛의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만들어도 광합성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어진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빛이 약한 곳에서, 그래서 빛이 약하기 때문에 투과성이 작고, 그래서 잎을 얇고 넓게 만드는 그런 거죠. 일단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자료와 가장 관련이 깊은 환경 요인은 물이다. 아니요, 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빛의 투과성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에 해당한다. 환경, 비생물적 환경 요인, 그러니까 빛이 되겠죠. 이 빛 때문에 생물이 영향을 받아서 차이가 난다 라는 거니까 이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지금 이 식물에서 가보다 나가 빛이 더 잘 비치는 곳에 위치한다. 가보다 나라고 그랬죠? 아니죠. 가가 더 빛이 많은 환경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는 둘을 바꿔줘야 됩니다. 나보다 가가 빛이 더 잘 비치는 곳에. 그래서 정답은 나보다 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로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서로 상호작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기억을 보게 되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건데, 이 기억은 우리가 작용이라고 말을 해요. 작용. 왜 작용이냐면 환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생명체에게 먼저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이제 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럼 니은은 반대 상황이니까 얘는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개체군 A, 개체군 B, 개체군 C라고 나왔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일단 먼저 적어보자면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집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 개체와 개체군과 군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쉽습니다. 자, 개체는 뭐냐면요, 개예요, 개고요. 그럼 개체군은 뭐예요? 개들이에요. 개가 많은 거죠. 개판인 거죠. 그럼 군집은 뭐가 될까요? 개들, 또 다른 개체군들, 고양이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 C는 각각 한 생물종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개체군이니까 개들이니까 한 생물종.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이은 바다 깊이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깊이에 따라서 빛의 투과성 때문에 해조류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 때문에 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작용, 그럼 기억이 맞는 부분이겠죠. 지금 식물의 광합성이라는 소리는 생물적 요인 때문에 숲의 산소 농도, 공기, 즉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건 반작용인데 아까 니은이 반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먹이 관계를 이루고 있는
영양 단계, 즉 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것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구성 생물을 먼저 보게 되면 뭐 벼, 토끼풀, 상수리 나무, 얘네는 전부 다 광합성을 하는 녹색 식물이니까 여기는 생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를 직접 먹는 동물, 즉 1차 소비자를 찾아보면 네, 나가 되겠죠. 호랑이는 풀 안 뜯어 먹잖아요. 그쵸? 호랑이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1차 소비자가 되고요. 그럼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동물들을 보면 요 가가 되는 거니까 얘가 2차 소비자가 되죠. 아이고 글씨가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다는 분해자이다. 아니죠. 다는 분해자가 아니라 생산자죠. 이응 가에서 나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나로 전달된다. 아니죠. 나에서 가가 되겠죠. 네, 이응은 틀렸고요. 가에서 다는 모두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열 에너지 방출은 무엇을 뜻하죠? 호흡을 뜻하죠. 세포 호흡. 쌤 호흡은 동물만 하는데요. 아니에요. 중3 때도 배웠습니다. 중3 때도. 그래서 열 에너지 방출은 호흡을 말하는 거고 생산자와 소비자, 동식물 모두 호흡을 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어떤 생산자든지 소비자가 증가를 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를 말하네요. 그러면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다는 것, 즉 토끼가 증가를 한다면 토끼가 먹는 풀의 양은 감소하겠죠. 그럼 생산자는 감소를 할 거고요. 토끼가 많아졌다는 건 토끼를 먹는 매도 많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생산자는 감소하면서 2차 소비자는 증가하는 것, 나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가 증가했네요. 그럼 매가 잡아먹는 토끼의 개체수는 감소하겠죠. 그럼 1차 소비자는 감소했을 거라고요. 많은 그림 보면 여기 있네요. 다가 있네요. 다. 그쵸? 자, 그럼 토끼가 감소를 했다. 토끼가 감소를 하면 생산자, 즉 토끼 풀이 봤을 때는 포식자가 적어진 거니까 개체수는 많아질 거고. 그럼 토끼가 적어졌다는 거는 매가 먹이가 없어진 거니까 2차 소비자가 줄어든 걸 거라고요. 자, 요 그림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피식자가 증가를 했다면 포식자도 증가를 합니다. 맞죠? 토끼풀이 많아지면 토끼가 많아진다고요. 근데 포식자가 많아지게 되면 피식자가 적어집니다. 매가 많아지게 되면 토끼는 감소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을 조금 두고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평형이 회복되는 순서는 다, 나, 가, 이다. 틀렸죠? 나, 다, 가가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가에서는 생산자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2차 소비자 개체수가 감소했다. 뭐예요? 뭐라고요? 생산자가 증가해서 얘가 감소했다고요? 아니죠. 그 이전에 토끼가 감소했기 때문에 토끼 풀이 증가하고 매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지금 가나다에서 개체수 변화는 모두 먹이 관계에 의해 일어났다. 그렇죠. 아까 지금 제가 계속 먹이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먹이 사슬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 피라미드를 가지고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D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산자겠죠. 생산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B에서 A로 유기물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A가 B를 잡아먹게 되면 그만큼 유기물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요. 맞죠. 니은 D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가 C에게 전달된다. 아니에요. 식물이 세포를 하게 되면서 나오는 열 에너지는 다시 재사용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280, 26.8, 1.2, 0.1 점차 에너지의 양이 감소합니다. 디귿은 많은 보기인데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피라미드도 있어요. 이게 에너지 효율인데요. 에너지 효율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서식지 단편화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가를 먼저 보게 되면 가는 이끼가 모두 다 덮여 있는 상황이고요. 나를 보게 되면 이끼가 군데군데 사라지기는 했지만 서로 분리되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달을 보게 되면 여기를 1, 2, 3, 4를 보게 되면 1, 2, 3, 4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되면 나에서는 85%가 생존을 했고요. 다에서는 50%만이 생존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끼 덮인 면적이 다르겠죠? 라고 하지만 읽어보시면 이끼가 덮인 면적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같지만 생존율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서식지를 완전히 분리를 해 놓으면 생존율은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분리를 하지 않으면 생존율은 그만큼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서식지가 여러 개로 분리되어도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영향을 미치죠. 여기는 85%, 여기는 50%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니은 서식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할 때는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빠 차를 타고 가면 아마 간혹 봤을 거예요. 동물들이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으면 생존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거고요. 그게 생태계 다리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목이고요. 지금 어떤 지역 전체보다는 생물이 많이 모여있는 특정 부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왠지 틀린 말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이 모여있는 요 지역을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최대한 분리가 되지 않는 방안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지정해야 한다.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네, 전체를 지정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여기 대기가 없을 때와 대기가 있을 때를 가지고 이 대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지문을 먼저 읽어보면은 지구의 복사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복사평형은 무슨 말이냐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게 복사평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가보다 나일 때가 높다. 그렇죠? 왜냐면 가는 대기가 없다면 100을 받았으면 전부 다 방출을 할 텐데 대기가 있다면 온실 효과로 인해서 가시광선은 대기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다시 나갈 때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거든요. 이걸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대기는 가시광선은 그냥 통과시키지만 적외선은 흡수를 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방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온실가스고 온실효과인데 평균 온도는 온실효과 때문에 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가보다 나일 때 높다. 네, 그렇죠. 맞는 보기고요. 니은 대기는 지구 복사보다 태양 복사를 잘 흡수한다. 대기라는 거는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은 그냥 투과시키고, 즉 태양 복사를 그냥 투과시키고 지구 복사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거. 그래서 니은은 네, 틀렸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가와 나 모두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같다. 네,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이미 여기서 복사평형이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있어도 대기가 없어도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은데 이 대기가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구 쪽으로 방출을 해주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더 높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대기 대순환 문제죠. 네, 지금 여기서는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을 물어봤고, 여기 적도 근처에서 부는 대순환은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죠.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 옆에 있는 중위도 쪽에서 부는 대순환은 페렐 순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 지금 극지방 쪽에서 불게 되는 순환을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하죠. 극순환 쓴 김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순환을 그려주면 좋겠네요. 그쵸?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헤들리 순환이다. A는 헤들리 순환이 맞죠? 자, B는 B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아니죠. 동풍보다는 편서풍이 맞죠. 그래서 D는 틀린 보기가 되고요. D는 위도 60도 부근에서 60도면 여기를 말을 하고요. 저압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페렐 순환 때문에 혹은 극순환 때문에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으니까 저압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기 대순환 때문에 이제 생성되는 해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먼저 북반구를 보겠다는 거네요. 북반구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화살표가 없지만 제가 그냥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해류인데 이 해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없나요?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가 편서풍이거든요. 편서풍?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이름.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이 바람이잖아요. 편서풍 때문에 이루어지는 해류는 북태평양입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B는? 여기는 북적도 해류고요. 북적도 해류. 여기는 무역풍 때문에 발생하는 해류입니다. 됐죠? 자, C를 보게 되면 C는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해류 이름은 멕시코 만류입니다. 멕시코 만류. 아니, 이걸 이렇게 할게요.
조금 보기 편하시게. 자, D를 보게 되면 여기는 카나리아 해류입니다. 카나리아 해류.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조금 보기 편하시려나? 네, 보기 보겠습니다. A에서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가 흐른다. A는 무역풍. 무역풍은 북쪽도 해류인데요.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니은 B의 해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거는 B가 아니라 A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표층 수온은 C가 D보다 높게 나타난다. 기억 니은 다 틀렸으니까 디귿 맞겠지라고 해도 맞긴 맞는데, 자 볼게요. 이 멕시코 만류를 보게 되면요, 얘는 한류일까요, 난류일까요? 자, 에너지 차이를 보게 되면 고위도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고, 즉 방출량이 많고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가 적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많죠. 적도니까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즉 온도가 높은 난류가 고위도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카나리아 같은 경우는 한류죠. 위에가 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C가 D보다 표층 수온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죠? C는 난류, D는 한류이기 때문에 온도는 얘가 더 높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평상시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하니까 저희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일단 엘니뇨가 뭐냐면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고요. 원래 평상시 때는 여기 A와 B가 있는데 평상시 때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주면 여기가 인도네시아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쪽은 조금 따뜻한 난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강수 B가 여기서 내리게 되고 물이 A 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신해수가 B 쪽으로 이렇게 용승하는 상황이 평상시예요. 즉 A가 평상시인데 지금 가가 평상시인데 나를 보게 되면 바람, 즉 무역풍이 세차게 불어주지 않고 약화가 됐으니까 따뜻한 물이 넘어가지 못하고 강수가 인도네시아, 즉 A 쪽이 아닌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지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런 것이 여기는 현재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심해수가 용승해서 그런데 여기는 물이 많이 이동하지 못했으니까 심해수가 용승하지 못해서 비교적 따뜻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억 보게 되면 무역풍의 세기는 가 시기에도 강하다. 맞죠?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좀 더 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엘니뇨고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억은 맞는 동이고요. 니은 A 해역에서 강수량은 나 시기에도 많죠. 아니죠. 가가 더 많죠. 여기에서 평상시 때는 여기가 강수가 많이 오는데 현재 여기서는 바다 말고 여기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나 시기보다는 가 시기가 더 많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디귿 B 해역 수온은 나보다 가 시기에도 높다. 나보다 가 시기가 더 높다. 물론 색깔을 보게 되면 여기가 파랗고 빨가니까 더 높다 라고 하면 맞기는 맞지만 여기 심해수 용승까지도 생각을 해주면 좀 더 베스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수온은 나보다 가 시기가 높다. 틀렸죠? 두 개를 바꿔줘야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보기가 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위도에 따른 에너지 차이를 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저위도는 태양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과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를 보게 되면 고위도는 태양 복사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흡수보다 방출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열 에너지 이동은 적도에서 가장 활발하다. 아니죠. 적도면 여기 위도 0도를 말하는 건데 적도에서는 에너지의 교환이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그럼 교환이라는 건 어디? 바로 여기가 되겠는데 40도 같지만 아니요. 40도라기보다는 38도예요. 위도 38도. 그냥 38선으로 외워주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적도 활발 아니고요. 니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에너지의 이동은 북쪽이다. 북반구에서 보면 북쪽이죠. 왜 북반구가 북쪽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북쪽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북반구에서는 북쪽이지만 남반구에서는 남쪽이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위도에 따른 에너지 양의 차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크다. 네, 그렇죠. 적도는 태양 복사가 많고 고위도는 방출량인 지구 복사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엘니뇨랑 라니냐를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니뇨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라니냐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무역풍이 강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랑 비교를 해보면 엘니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따뜻한 물이 많이 가야 되는데 많이 못 가서 강수가 내리지 못하고 여기서 강수가 내려버리게 되는 거고요. 라니냐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여기가 강수가 내리는 건 맞지만 강수가 아니고 아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버리고 여기는 차가운 심해수가 적당히 올라와야 하지만 몽땅 올라오게 돼서 기온이 너무 낮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가는 엘니뇨, 나는 라니냐.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됐기 때문에 약한 무역풍. 그래서 가가 엘니뇨고요. 나는 그럼 라니냐가 되겠죠. 확실히 그림만 봐도 차가운 심해수가 많이 용생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동서간 표층 수온 차이는 나보다 가을 때 크게 나타난다. 동쪽과 서쪽의 수온 차이는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너무 차가운 가보다는 나일 때가 조금 더 크겠죠. 이거 인도네시아 연안의 강수량은 가보다 나일 때 많다. 그렇죠.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와버리는 상황. 여기 오긴 오지만 너무 오는 상황. 그러면 가보다 나일 때가 강수량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이제 너무나 쉬워서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긴 하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억을 보게 되면 엘니뇨를 물어봤는데 엘니뇨 해양 오염 물질을 수거한다. 해양 오염 물질을 수거하는 거랑은 즉 지구 오염과는 엘니뇨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역행에 대한 영향이죠. 자, 니은 사막화, 숲을 개간하고 농경지를 확대한다. 숲을 개간하는 게 아니라 보존을 해야겠죠? 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황사, 산림을 보존하고
조림 맞나요? 조림 맞네요. 네. 어려워요, 한글.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죠. 황사라는 거는 산업화를 줄이면 아무래도 조금 완화되는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산림은 보존하고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맞죠? 자, 리을 지구온난화,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여기 지구온난화가 나왔는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아이고, 반응식을 쓰려고 하네.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있습니다. 수증기.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인데 이거 두 개 모두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게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 과정을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A를 먼저 보게 되면 A는 화학 에너지, 즉 유기물이 가진 에너지를 근육 운동으로 통해 뭘 만들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게 A가 맞는지 보려면 역학적 에너지로 죄송합니다.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열 기관을 통해 뭘 만들 수 있다? 역학적 에너지. 그럼 A는 역학적 에너지가 맞는 거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만든다. 이건 마찰열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럼 C를 보면 C는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만든다. 뭐가 있을까요? 전열기 혹은 난방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보겠습니다. A는 역학적 에너지이다. 맞죠? A는 역학적 에너지. 니은 자동차가 멈출 때 B가 일어난다. 그렇죠.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패드가 이렇게 지금 그걸 뭐라 그랬죠? 라이닝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데 그때 생기는 게 마찰열이니까 그래서 B가 맞죠. 디귿 전기 다리미를 이용할 때 C가 일어난다. 그렇죠. 전기를 꼽아야지 뜨거워지는 거니까 전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하나는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롤러코스터가 돌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하는가 그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먼저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으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가 내려오면서 소음도 발생하고 바퀴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써있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 델타 V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운동의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맞죠. 니은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 알죠? 모르면 큰일 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mg 델타 h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감소하면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하는 건데 너무 이쁘게 안 썼네요. 다시 쓸래요. 자, mg 델타 h.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니 높이가 감소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자, D가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일정하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조금 달라요. 중학교 때는 이제 마찰이 없다. 그런 가정을 넣었기 때문에 일정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소음이 발생하고 온도가 올라갔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다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소리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열기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이고, 이게 빠졌네요. 이거는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네. 열기관에서 Q1만큼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열이 방출했는지를 보는 문제인데요. 여기 Q1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만큼의 열이 들어왔니는 요 W와 방출된 Q2 값을 더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얼마만큼의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일을 했니? 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들어와서 이만큼 방출됐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일을 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Q1-Q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사실은 공식도 아니죠. 그냥 한번 풀어보자면 300만큼 일을 했고 방출된 거는 200이니까 총 들어온 양은, 즉 기억은 500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얼마만큼 일을 했니를 보면은 총 들어온 양에서 900만큼 방출이 된 거니까 1500 빼기 아니죠? 여기서 600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 참, 600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은 500줄이다 맞고요. 미은은 2100줄 아니죠? 600줄이죠? 600줄이죠. 자, 열 효율은 B가 A보다 크다. 열 효율은요, 얼마만큼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만큼 일을 했니? 를 보는 게 열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A 같은 경우는 총 500이 들어갔고요. 300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기 100을 하면 효율이 나오는데 몇이에요? 60%죠. 여기다가 줄을 써주는 게 낫고요. 이렇게. 자, B를 보면 총 들어온 양은 1500입니다. 1500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600줄만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보면 몇이 나오죠? 40인가요? 40 맞을? 네, 40%죠. 40%. 그래서 A가 열 효율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틀렸죠?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해서 에너지를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집이래요.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기도 한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기 뚜껑도 뚫어야 되고 태양광도 받아야 되고 연료 전지도 하고 열 교환기도 달아야 되면은 당연히 구조를 해야겠죠. 네. 2번. 화석 연료의 사용 억제에 기여한다. 맞아요. 지금 여기 제로하우스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안 쓰고 최대한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하우스죠. 네. 그래서 기여한다. 이거는 맞는 거고요. 자, 3번. 단열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맞아요. 자연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해도 단열 성능이 안 좋으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겠죠. 열 에너지로. 그래서 향상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맞고요. 4번. 초기 시설 비용이 저렴하여 발전 설비를 갖추기 쉽다. 싸 보이나요? 굉장히 비싸요. 풍력 발전기 달아야 되고요, 열 교환기 달아야 되고요, 태양광, 태양열. 자, 이 제로하우스가 딴 건 다 좋은데 초기 시설 비용이 비싸다는 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태양, 바람 등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네,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이것도 열기관 관련 문제인데요. 열기관에다가 이제 열을 공급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율로 일을 했는가, 그거를 이제 찾는 문제예요. 일단 에너지 효율을 찾기 위해서는 총 공급한 양에다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니라고 보는 거고, 얼마만큼의 일을 했니는 공급한 열에서 방출된 양을 빼게 되면 1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A, B, C를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요. 일단 A를 먼저 예를 들어보자면 A는 현재 공급한 열이 EQ0죠. EQ0이지만 방출된 열이 Q0예요. 그럼 Q0를 잠시 놓는다고 해도 요 2분에서 공급한 거에서 공급량 빼기 방출량을 하면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에너지 효율이 50%. 즉 공급한 열에서 50%를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D를 보니까 지금 현재 B가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다고 나오고요. 네, C가 효율이 제일 떨어지고 A랑 D는 에너지 효율이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와 D의 열 효율은 같다. A와 D의 열 효율은 각각 50%로 같죠? 자, 니은 B가 한 일은 아이고 요거는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EQ0라고 되어 있죠? 하긴 여러분은 교재에 써 있으니까, 네, 그렇죠? B가 한 일은 Q0이다. 일을 물어봤죠? 자, B를 보게 되면 B 볼까요? 6Q0를 받았는데 방출한 양이 2Q0예요. 들어온 게 6인데 방출되는 게 2라면 1 한 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EQ0가 아니라 4Q0가 되겠죠. 자, 디귿. C의 열 효율은 50%이다. C는 계산을 해보니까 50이 아니라 25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가 석유를 똑같이 넣었을 때, 그러니까 석유를 자동차에 넣었을 때, 아니면 이 석유를 발전소에 넣었을 때, 그리고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달렸을 때, 즉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볼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A 자동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고요. 이 B를 보니까 하이브리드죠. 배터리도 있고 엔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쓰는 자동차인데, 일단 석유 에너지 E를 바로 다이렉트로 자동차에 넣었을 때, 혹은 발전소에 넣어서 발전소에서 송전으로 인해 배터리에 넣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한 거네요. 그래서 A를 보게 되면 A는 공급한 에너지가 E라고 되겠죠? E를 공급을 했지만 운동 에너지는 0.2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를 내지 못했어요. 여기서 뭐 곱하기 100을 해보면 에너지 효율이 나올 거고, 이거는 20%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 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면 똑같은 식으로 해보면 0.4죠? 0.42 더하기 100을 해보면 40%입니다. 와우! 똑같은 일을 공급을 했는데 하이브리드는 40%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거죠.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러면 버려지는 양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를 줬는데 0.2를 썼다면 버려지는 거는 0.8. 2를 줬는데 쓴 거는 0.4, 버려지는 거는 0.6. 그쵸?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의 에너지 효율은 80%다. 80%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80이 아니라 20이죠. 20. 자, 니은 B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네,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쓰이는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예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될 수 된다고 보고요.
디귿 석유의 에너지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은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더 크죠. 얘는 0.8이 버려질 거고 얘는 0.6이 버려질 거니까.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대기 대순환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자전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의 큰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자전을 하게 되니까 전향력 때문에, 전향력이 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오시면 됩니다.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고리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북반구 지상에는 남풍이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람의 방향은 바람이 불기 시작한 곳을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북풍이고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 서풍이 되고요. 손바닥에서 나가는 바람은 장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반구에서 보게 되면 북반구는, 가에서 북반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남풍이 아니라 북풍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30도 지역에는 고압대가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여기 보시면 페렐 순환 때문에 혹은 여기에 헤들리 순환 때문에 여기에 대기가 많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고압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적도보다 이 위도 30도 지역에 사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압대가 발달한다. 이건 니은 맞는 보기고요. 디귿 가와 나 모두 대기 대순환에 의해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된다. 맞아요. 여기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현재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고 여기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되려고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1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지만 조금 헷갈리기도 쉬운 그런 문제여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 A랑 B에 해당하는 단계를 각각 쓰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 당연히 개체, 여기는 개체, 군, 여기는 군집이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도 풀었다시피 개체는 개 한 마리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조금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무슨 색깔로 쓸까요? 자, 여기 개체는요, 그냥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개. 그럼 개체 군은 뭐예요? 이 개체가 무리동자, 개가 많은 거. 네, 맞아요. 개들 보면 되고요. 그럼 군집은 뭐예요? 이 개체 군이 모여 있는 것들. 그럼 뭐 개들, 소들, 뭐 있어요? 뭐 고양이들.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너무 TMI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개체 다음은 개체들이 모여있는 개체군, 그리고 B는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군집,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해양 생태계에서 개체수 피라미드 관련 문제인데요. 이 생태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 생물 개체군의 개체수가 달라졌으며 그로 인해서 두 개체군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네요. 자, A 과정에서 처음 개체수가 달라진 생물 개체군을 쓰라고 했는데, 일단 가와 나를 A 때문에 A에 의한 변화를 보게 된다면 일단 성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계가 증가했다고 보면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성계가 왜 증가했을까? 첫 번째, 해달이 감소했기 때문에 성계가 증가를 했고, 성계가 증가됐기 때문에 해초가 감소했다.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쌤, 그 해초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초가 많아지면 성게 많아지죠? 성게 많아지면 해달도 증가해야지 지금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는 해달의 개체수가 감소했다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해달의 개체수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1번에서 볼 수 있고요. 2번, 이 생태계에서 나 이후에 일어나는 평형 회복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성게 개체수가 많아졌으니까 해달의 개체수가 많아질 거예요. 포식자가 더 많아질 거죠. 그럼 해달의 개체수가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성게 개체수가 감소할 거예요. 성게 개체수가 감소하고 성게가 감소했으니까 이번에 해초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해초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생태계가 다시 평형 회복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3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엘니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어려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기 수온 편차라고 나와 있어요. 수온 편차라는 거는 현재 관측된 수온에서 평균 수온을 뺀 값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5라는 거는 예를 들어 연평균 수온이 10도였는데 현재 지금 수온이 15도라는 소리예요. 그럼 연평균 수온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도인데 지금은 15도. 그럼 원래보다 수온이 올라갔구나. 어디가? 동쪽 어디? 페루가. 왜 높아졌을까요? 무역풍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무역풍이 잘 불어준다면 심해수가 용승해서 온도가 낮아질 텐데 지금 무역풍이 약화됐기 때문에 용승하지 못해서 수온이 높아졌다는 걸 말해요. 이해하셨죠? 자, 1번. 이 시기의 수온 변화와 관련지어서 무역풍의 풍속을 평상시와 비교. 엘니뇨니까 무역풍이 감소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이 시기의 A 해역, 인도네시아를 말하네요. 자, 인도네시아 A 해역의 강수량의 변화를 대기 대순환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려울 거 1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현재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주면서 원래는 여기에 강수가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온이 낮다는 건 뭘 뜻할까요? 기온이 낮다는 거는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저기압이죠. 저기압이면 대기가 하강기류를 탈까요? 상승기류를 탈까요? 물론 앞뒤가 반대가 되지만 하강기류가 조금 더 우세해집니다. 그럼 강수량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강수량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강수량이 적어졌다. 아이고, 너무 앞뒤를 잘라서 맞았나? 자, 대기 대순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해줄까요? 이게 또 말을 쓰기가 자, 기온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하강 기류가 우세해졌으며 그로 인해서 강수량이 적어졌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4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엔진만 쓰는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효율이 좋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속을 하거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전기 모터도 사용하고 엔진도 사용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일단 볼까요? 기역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라고 했으니까 기역, 전기 모터, 그러면 기역, 전기 에너지가 그리고 엔진, 열 에너지가 뭘로 넘어가고 있다? 역학적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
역학적 에너지로 네,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미은을 보니까 연료 공급을 중단하고 남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은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까닭.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전환이 자유롭고 종류도 그만큼 많죠. 근데 에너지의 종류는 많은데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에너지는 바로 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열 버려지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인데 이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는 열기관 문제인데요. 열기관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열기관과 나의 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여기 Q 맞죠? 요 Q도 공급하고 여기에다가도 Q 똑같이 공급을 했을 때 가는 이게 0.6인가요? 네, 0.6을 방출하고 0.4만큼 일을 했고 나는 0.2만큼 일을 했고 0.8을 방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열 효율이 높은 내가 준 열 가지고 얼만큼 일을 잘 했는지 그거를 보는 거니까 1을 줬다고 했을 때 0.4만큼 일을 했다. 그럼 가를 보게 되면 여기다 쓸까요? 가는 Q를 넣었을 때 0.4Q만큼 일을 했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된다면 얘는 40%만큼 효율을 낸 거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아니, 좋네요. 자, 40%의 열 효율을 낸다는 거고요. 지금 나를 보게 된다면 똑같이 Q만큼 넣어줬을 때 0.2Q만큼 일을 했다. 100을 한다면 간단하게 20%라는 게 보이죠? 열 효율은 가가 훨씬 더 좋고요. 그 까닭은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작다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열 에너지라는 건 재활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걸 제일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버려지는 열 에너지 중 적은 0.6Q만을 버린 가가 열 효율이 좋은 열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